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1년 동안 캐논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여러 EOS R 시리즈를 사용해 왔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 좀 채널에서 봐온 사진과 영상들, 특히 타임랩스는 많은 부분을 캐논으로 촬영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출시된 중급 풀프레임 EOS R6 Mark2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워낙 카메라 기본 스펙 평균이 높다 보니 솔직히 처음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용하면서 정말 바로 하나 구입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특히 저처럼 영상과 사진 둘 다 비중이 높으신 분들에게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중급 풀프레임에선 거의 올인원으로 출시된 바디라는 인상이 참 강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사용하며 느꼈던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카메라 외관에서부터 변화가 있었어요. 사진, 영상의 선택 위치 이동은 정말 반가운 변화예요. 이것만으로도 캐논의 EOS R6 Mark2의 영상 비중을 어느 정도 생각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카메라 모드를 설정할 땐 모두 다이얼로 조정했었어요. 동그란 다이얼 안에는 사진의 모든 모드가 있었고 영상 선택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영상의 모드를 변경할 때 직관적인 느낌이 많이 없었고 특히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땐 빛을 비춰서 모드를 변경하거나 화면에 뜨는 모드를 보면서 하나씩 돌리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EOS R6 Mark2는 모두 다이얼과는 별도로 바디 왼쪽에 사진과 영상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편해졌어요. 수동 모드로 사진과 영상 모두를 사용하는 저에게는 메뉴를 보지 않고 왼손으로 사진과 영상을 바꿔가며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심플하지만 꽤나 직관적이고 임팩트 있는 기능이었어요. 이번 야외 촬영에서도 영상 촬영 중 인물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주고 싶을 때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립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은데요. 저는 손이 좀 큰 편이고 별을 촬영할 때 추운 환경에서 카메라를 오래 치고 있다 보면 손이 빨리 피로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캐논 바디들은 대체로 그립감이 뛰어나다는 것을 매번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렌즈의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훌륭한 밸런스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활동으로 1년 동안 만족스럽게 사용해온 R5 그리고 R6와 함께 이번 EOS R6 Mark2도 훌륭한 그립감은 촬영 때 저의 손 피로를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질인데요. 제 영상은 대부분 4K 크기로 제작됩니다. 고화질 영상은 훌륭한 영상미에 큰 영향을 주는데 EOS R6 Mark2의 크롭 없는 4K 화질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6K 원본을 오버 샘플링한 4K 화질이다 보니 선회도와 화질에서 느껴지는 깊이감이 뛰어납니다. EOS R6 Mark2는 2022년 11월에 출시되었어요. 먼저 사용해본 많은 유저들의 리뷰들을 보며 기대가 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고화질 화소수와 노이즈 억제 기능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높아진 약 2420만 화소수와 디직X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확실히 높은 ISO에서도 뭔가 정제된 노이즈 레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별을 촬영하다 보니 주로 촬영하는 환경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번 푸티지 영상에서도 밤거리를 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약간의 빛으로도 감성적인 영상들을 담을 수 있었지만 도시의 화려한 조명들을 활용하니 다른 조명 없이도 충분히 멋진 영상들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EOS R6 Mark2에서는 동영상 녹화 크기를 선택할 때 올 I가 없어졌어요. 대신 IPB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6K 오버샘플링된 4K 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때도 화질 대비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티지 영상에서 주로 사용했던 슬로우 장면은 FHD 사이즈 180p로 촬영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슬로우 화면 때문에 푸티지 영상을 풀 HD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혹시나 느끼셨나요? 슬로우 화면 크기가 풀 HD 사이즈인데 다른 4K 영상과 함께 같은 크기로 출력했을 때 보시다시피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만들 때 활용도가 충분히 높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토포커스 성능도 꽤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먼저는 검출할 피사체를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과 동물은 기본이고 자동차, 비행기 등 사물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비행기를 그냥 촬영해 볼게요. 포커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비행기를 잡고 쭉 따라가는 게 보이죠? 멀리 있고 게다가 움직이는 대상인데 포커스가 확실하면 정말 안정적인 촬영에 도움이 됩니다. 또 사람의 눈도 좌우 설정이 가능해요. 이게 되게 디테일한 게 정면과는 다르게 사람을 측면에서 촬영하면 눈의 위치에 따라 포커스가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저는 보통 이렇게 애매할 때는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출 때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촬영하는 동안 한쪽 눈에 포커스를 맞추고 카메라 워킹에만 신경을 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영상 촬영에 있어서 정말 섬세한 부분까지 캐논이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려동물들이 많아진 만큼 고양이나 강아지를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히나 움직임이 많은 동물들을 촬영할 때 포커스의 성능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자식 셔터 최대 연사 기능을 사용하면 거의 영상과 같은 수준의 고화질 사진들도 얻을 수 있어요. 너무 귀엽죠? 포커스가 안정적이니 슬로우 촬영을 하더라도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저는 촬영할 때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정말 잘 활용합니다. R5와 R6에서도 잘 활용했던 손떨림 방지 기능은 이번 EOS R6 Mark2에서도 훌륭했습니다. 핸드헬드 느낌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도 잔떨림을 잡아주다 보니 감성적인 영상을 담을 때도 정말 좋습니다. 바디의 5스탑과 렌즈의 손떨림 방지 기능까지 합치면 최대 8스탑까지 흔들림을 잘 잡아줍니다. 이번에 푸티지 영상을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한 캐논 RF85mm 렌즈에는 IS 기능이 없었음에도 바디 손떨림 방지 기능만으로도 느낌이 꽤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푸티지에서 보여드린 하이퍼랩스 사진은 한 발씩 이동하며 촬영하는 방식의 특성상 손떨림 방지 기능은 꽤나 유용했습니다. 청계천 분수의 흐름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 노출을 1초로 두고 촬영했는데 그때도 흔들림 없이 잘 잡아주었어요. 특히 슬로우 촬영에서도 삼각대나 짐벌 없이 어느 정도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작정하고 촬영하는 게 아닌 그냥 카메라 하나 손에 들고 부담 없이 이것저것 촬영할 때조차 높은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점은 정말 높이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을 영화처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러리스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기능인데요. 바로 사전 기록 기능입니다. 특히나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순간 놓쳤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기록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시간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 5초로 했을 때 제가 레코딩을 누르기 5초 전부터 이미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촬영하든 용량 때문에 사실 계속 녹화하고 있기가 부담스럽거든요. 반려동물이든 가족, 연인이든 스포츠를 관람할 때든 계속 녹화를 하면서 기다리기보다 원하는 장면이다 싶을 때 레코딩을 누르면 5초 전 그 모습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 예상치 못하게 골이 들어갔을 때 레코딩을 누르면 바로 이전 장면이 살아있게 된다. 멋지죠? 이건 정말 활용도가 높기에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EOS R6 Mark2에서는 시네마 라인에 들어가 있던 고급 기능들이 크게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깜빡임 방지 촬영이며 다른 하나는 의색입니다. 이건 정말 전문 촬영 영역에서 사용하는 기능인데 중급 바디에 적용함으로써 EOS R6 Mark2가 영상에 있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조명의 주파수에 따라 생기는 플리커는 셔터 스피드로 잡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명도 종류가 많고 LCD 배경을 사용하면 기본 셔터 스피드 값으로 잡을 수 없는 플리커들도 많아요. 이럴 때 깜빡임 방지 촬영 기능을 사용해 플리커를 잡아주는데요. 이 카메라가 놀라운 건 자동 기능이 있다는 점이에요. 플리커가 잘 나타나는 곳을 향해 자동 설정을 하면 셔터 스피드를 0점 단위로 잡아줍니다.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특히나 영상 촬영에 있어서 활용할 일이 정말 많고 사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색은 쉽게 이야기해서 노출값을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인데 히스토그램처럼 노출이 오버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단 더욱 정교하게 노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기능은 메인 카메라 바디 외 중급기를 서드로 사용하는 촬영자들에게도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촬영할 때 영하 15도가 넘는 곳에서 해성을 촬영했었는데 밤새 촬영하면서 저온도로 카메라가 셧다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추운 날씨 속에 배터리 성능도 꽤 좋았습니다. 타임랩스는 거의 3시간 동안 촬영을 했었고 배터리는 총 2개로 밤새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캐논이 기본적으로 방진 방적의 성능이 뛰어나기에 저처럼 밤에 달과 별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하면서 발견했던 단점들도 있어요. 외장 모니터를 사용하면 바디의 LCD 화면이 꺼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혼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에는 괜찮은 편인데 이번 푸티지 영상을 촬영할 때 베이스 연주자에게 중간중간 촬영본을 보여주려고 할 때 외장 모니터를 연결했다 뺐다 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정말 이건 캐논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정말 더욱 매력적인 바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브라와 피킹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적응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오토포커스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 장면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피킹도 사용 빈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두 가지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구매 전에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EOS R6 Mark2는 중급기임에도 사진과 영상에 있어 올인원 바디로 추천할 만큼 제대로 나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이게 구매를 고민할 만큼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저처럼 사진과 영상의 비중이 둘 다 높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바디입니다.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